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모의평가 21번에서 25번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부터 한번 매겨보면 총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한 중지문 정도로 길이는 보이고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낼 만한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면 내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소크라테스 이후 전통형 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에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로 여겼다. 그 다음에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에 죽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리고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 방식, 이게 지금 뭐란 얘기야? 이 5가지가 전통형 이상학이야.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요런 문제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형 이상학의 반기를 든 게 누구다? 니체다. 그래서 니체는 요거랑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문단으로 가봅시다. 니체에 따르면 요런 말도 조심해야 돼. 누구누구에 따르면 요런 말 나오면 주장이야, 주장. 수능 독서에서는 요건 하나의 팁입니다.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고 가치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가치는 유용한가, 즉 그것이 삶에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평가되는데, 전통형 이상학은 또 전통형 이상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삶을 재단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삶은 개선돼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서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를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결국 현실적 삶 자체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전통형 이상학이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지금 총 9가지죠. 그래서 전통형 이상학의 관점 9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한 게 누구다? 반대한 게 니체다 라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나오지. 니체는 얘랑 다른 얘기를 해야겠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할 삶의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사유 방식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니체의 관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3문단부터 니체에 대한 얘기로 가봅시다. 니체는 전통형 이상학의 도덕적 가치를 좇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에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게 지금 니체의 관점이지. 그러기 위해 어떻게 했다? 1번.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이걸 뭐라고 한다? 힘의 의지라는데 이걸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니체의 관점이야. 그러면서 자신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되는 의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걸 뛰어넘었어.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걸 뛰어넘었잖아. 이게 힘의 의지야. 근데 뛰어넘고 나면 또 넘어야 될 뭔가가 나타나고 또 넘어야 될 뭔가가 나타나고 하겠지. 그러니까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계속 더 높은 욕망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는 가치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섯 번째, 결국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라고 본 게 니체의 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쪽을 묶어서 니체의 힘의 의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기가 괜찮겠지. 그 다음 4문단 또 니체에 따르면 나왔지. 그럼 니체의 주장이 이어지는 거야. 삶을 긍정하고 상승하고자 하는 강자들의 삶에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고 이때 필요한 게 뭐다? 아곤이다. 이 아곤은 뭐라고? 경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그치? 자신과 동등하거나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는 게 경쟁이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랑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기에 아곤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특징적으로 위에서 경쟁이라 했어. 여기서 지금 경쟁자를 이기는 게 아니야. 자기 성장. 왜? 이 아곤의 기본이 뭐야? 힘의 의지가 필요한 거야. 힘의 의지가 뭐야?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결국 이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더 높은 곳이 있고 그걸 또 추구하다 보면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이걸 원하는 거지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게 핵심이 아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된다.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고 이때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때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고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인정하므로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 왜? 이거의 핵심은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다 했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는, 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야. 자기가 성장하기 위한 파트너로 보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체의 아고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여기도 내기가 괜찮죠. 니체의 아곤에 대한 태도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시험 내기가 괜찮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이네요.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니체의 철학의 의의를 지금 마지막에 밝히면서 정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다음을 읽고 학생이 수행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니체의 철학의 등장 배경을 전통 형이학과 관련해서. 그치? 거기에
관련인데 반기, 정확히는 반기를 들었다고 표현을 했고, 2번 니체 철학과 전통 형이학 상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쵸? 그러니까 물론 요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 차이점은 주로 왜 반기를 들었으니까 차이점은 주로 밝혔지. 근데 공통점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오가 좀 더 정확한 답이겠고. 3번 니체의 철학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 관점 그런 거 없었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변천이나 통시적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요. 그래서 얘와 반대 이런 그래서 변천 과정, 통시적 또 하나 있어. 추이.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고 우리가 저걸 같은 시간대로 얘기하면 변동, 공시적 이러면 같은 시간 동안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좀 변해. 니네 의문의 변동이라는 거 들어봤잖아. 의문의 변동하면 현대국어에서의 변화야. 같은 시간대. 근데 의문의 변천이라고 하면 국어사적 변화야. 그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의 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죠? 4번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가? 사례가 없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적절하겠네. 마지막에 의는 마지막 문단에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네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 1번 전통 형이학에서는 현실 세계와 별개로 참된 존재가 세계가 존재한다. 그치?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으니까. 이번 전통 형이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사유를 제시했다. 그치? 이성적 사유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 방식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3번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도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오히려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부정적인 것.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으로 봤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니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기억의 의미. 기억 여기죠.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고 한 것. 이거의 의미로 적절한 것. 1번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을 판단했다. 관련이 없죠. 개별적 삶의 절대적 가치를 실현해서 삶이 무의미하다는 걸 이것도 관련이 없지. 3번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욕구를 바탕으로 틀렸죠. 그냥 절대적 가치겠지. 얘만 나왔어야지. 4번 절대적 가치를 추구한 것만으로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이것도 관련이 없고 답은 뭐 5번이 되겠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4번 요런 것들은 괜찮은 문제지. 왜 쇼펜하우어의 입장을 주고 나서 그것과 뭐 하는 문제야? 그치, 비교 대조하는 문제들이니까 요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응용하기가 괜찮아. 4번인가요? 아까 3번까지. 네 번째 응용 적용 문제로서 괜찮겠네. 쇼펜하우어는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 즉 삶의 의지, 아까 굉장히 강조했던 거지. 니체가 인간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이것은 금방 권태로 변해서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 이 의지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발생시키며 이 의지가 격렬할수록 고통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예술과 명상, 금욕을 통해 이를 다스려야 하며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의지를 완전히 버린 것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결국 이 삶의 의지하고 니체의 뭘 비교하는 거야? 힘의 의지를 지금 비교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지금 B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번 니체는 A를 창조적인 삶을 이끄는 힘으로
여기까진 가능하죠. 쇼펜하우어는 B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힘 틀렸고 2번 니체는 A를 더 강해지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가능하죠. 쇼펜하우어는 B를 더 행복해지기 이거 틀렸네. 3번 니체는 A를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욕망으로 얘도 틀렸고 D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니체는 A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쇼펜하우어는 B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이거 가능하지. 이 봐봐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있잖아 쇼펜하우어는. 근데 아까 힘의 의지는 뭐야?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봤으니까 답은 4번이 돼야지. 니체는 A를 최소한의 가짐으로써 틀렸죠.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지. 그 다음에 최대한 이것도 틀렸죠. 완전히 버림이 중요하댔지. 답은 4번이었고 5번 기록 경기인 땡땡 종목에서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의 라이벌전이 땡땡 올림픽에서 펼쳐졌다. 라이벌전 하는 순간 우리 벌써 아까 뭐라는 게 뭐요? 파트너 기억납니까? 힘의 의지. 우리 아까 앞에서 니체 얘기할 때 요런 거 경쟁자 요 얘기 나와야지. 아곤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아곤 경쟁자는 제압하는 게 아니라 성장. 그래서 중요한 파트너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얘네는 이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지금 벌써 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런 거 괜찮잖아. 그래서 을이 먼저 출전한 을이 신기록을 달성하자 관중들이 열광했는데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어야 되지. 파트너는 이때 을에 뒤에 출전하는 갑을 위해 관중에서 자제를 요청했다. 결국 경기는 을이 1위, 갑이 2위로 종료되었다.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목에 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으며 어깨를 감싸는 채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에게 답례했다. 상호 존중하는 모습도 나오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랬지. 1번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선의의 파트너로 볼 수 있겠군. 가능하겠고 2번 땡땡 올림픽은 각자의 삶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갑과 을의 힘의 의지가 맞서 겨루는 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군. 되겠고 3번 신기록을 세운 뒤 갑의 경기를 배려하는 을의 모습은 동등한 조건에서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서 상대적 능력을 확인하는 것. 이런 건 틀렸지. 답은 3번 경기 종료 후 갑에게 은메달이 을에게 금메달이 주어진 것은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 그렇지. 이런 거는 뭐 볼 수 있겠고 갑과 을이 서로에게 박수를 보낸 모습은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상호 존중의 형태로 힘의 위계가 드러난 것. 가능하겠네. 답은 3번. 그래서 니체의 철학에 대한 지문이었는데 전통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한 10개, 9개로 10개 가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니체의 힘의 의지, 아곤, 그 다음에 아까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와의 비교, 그 다음에 예시 적용 문제까지 총 5개의 지문이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로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를 낼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변형이거나 문제를 내기에 괜찮은 지문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잘해서 시험 잘 보시면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